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가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빅5에 진입한 건데요. 미국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 전문지 ENR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해외 건설 실적에서 214억 달러로 세계 5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한국은 2014년 처음으로 세계 5위 자리에 올랐지만 2017년 이후 계속 6위를 지키다가 다시 빅5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이는 국내 건설업체의 수주 텃밭으로 불리는 중동 시장에서의 성과와 더불어 기술력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낸 결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외 건설업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건설 수주액이 306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2년 연속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작년에 91개국에서 501건의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중동이 37%로 수주가 가장 많았고 아시아 30%, 유럽 15%, 북미 오세아니아 13% 순이었습니다. 특히 1년 전과 비교해 북미 오세아니아와 유럽에서 각각 620%, 188%의 성장세를 보이며 수주 지역 다변화가 이뤄졌습니다. 이렇듯 국내 건설업체들은 기술 역량을 강화해 해외 수주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해외 공사 수주액 5천억 원 이상 올린 국내 건설사들이 5곳에 달하면서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번에 해외에서 가장 많은 수주액을 기록한 곳은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은 5조 1,800억 원의 수주액을 달성해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해외 수주액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삼성물산의 해외 수주 건수는 12건으로 베트남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타르가 2건이었습니다. 특히나 삼성물산은 카타르 LNG 탱크 건설 공사에서 공사를 따낸 뒤 증액 계약을 추가로 맺어 공사 규모를 키웠습니다. 해외 수주액이 두 번째로 많은 곳은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작년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1조 2,700억 원 규모의 산화학 메탄올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이외에도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등이 해외 수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는데요. 이처럼 세계 최고의 건축 기술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성과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 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 번영의 상징인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은 사실 한국의 건설업체가 만든 작품입니다. 마리나베이 샌즈는 세계적 건축가 모셰 샤프디가가 트럼프 카드의 모양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한 건물로 유명한데요. 이 호텔은 2장의 카드가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듯한 모양을 한 3개의 건물을 거대한 배 모양의 스카이파크가 연결한 것으로 착공 때부터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55층의 마리나베이 샌즈는 지면에서 최고 52도로 기울어져 올라가 현존하는 건축물 중 최고 난이도로 평가받으며 21세기 건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때문에 마리나베이 샌즈의 시공권을 위해 세계 다양한 건설사가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그런데 최종 시공권은 경사구조 시공공법을 지닌 쌍용건설이 따냈습니다. 실제로 쌍용건설은 50도로 기울어져 있는 난이도 높은 시공을 완성하며 공사기간을 27개월로 단축하고 무죄의 1200만 시간을 달성하는 등 놀라운 기술력을 입증해냈습니다. 특히나 세계 최초로 포스트 텐션과 특수 가설 구조물 설치 공법을 사용해 피사의 사탑보다 10배 더 기울어진 디자인을 완벽하게 재현해내는데 성공해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3개와 전망대, 산책로 등이 조성된 스카이파크는 에펠탑보다 20m 이상 길고 면적은 축구장 2배 크기에 달하며 무게는 6만 톤이 넘는데요. 쌍용건설은 이 스카이파크를 시공하기 위해 철골 구조물 7,000톤을 지상에서 조립해 200m 위로 끌어올리는 헤비 리프팅 공법을 사용해 성공적으로 구현해냈습니다. 그리고 6만 톤의 막대한 하중은 트랜스퍼 트러스 공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쌍용건설이 마리나베이 샌즈 건설에 적용한 경사구조 시공 공법은 해외 프로젝트에서 적용된 기술로는 최초로 국토해양부 건설 신기술에 지정되기까지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마리나베이 샌즈는 다양한 상을 수상하며 현재는 자유의 여신상, 에펠탑, 타워브리지, 오페라하우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건물을 현실화한 쌍용건설은 세계가 인정한 기술력을 앞세워 앞으로도 다양한 명품 건축물을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실제로 두바이 랜드마크가 될 로열 아틀란티스 호텔, 적도 기니 바타 국제공항, 말레이시아 옥슬리 타워, 싱가포르 남북 지하 고속도로 등이 모두 쌍용건설의 손끝에서 탄생할 예정인데요.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두바이 특급 호텔 로열 아틀란티스의 경우 최근 쌍용건설 회장이 직접 공사 현장을 점검해 열정과 전문성을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쌍용건설은 연구소를 통해 개발되는 건설 기술로 기술 초격차를 가져가겠다는 전략을 밝히며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의지 또한 밝혔는데요.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명실상부 1위 기업인 삼성물산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독보적인 이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높이 828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를 시공한 게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지난 2004년 삼성물산은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의 시공사로 선정됐는데요. 당시 건설업계에서는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컸지만 삼성물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축적해온 초고층 건설 기술에 대한 다수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삼성물산은 수많은 실험과 시행착오를 반복해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해냈고 결과적으로 세계 최고의 빌딩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물산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부르즈 칼리파의 압권은 삼성물산만의 양중 기술이 손꼽힙니다. 일반적으로 초고층 공사는 단일 공간에서 많게는 4,000명이 넘는 작업 인원과 수많은 자재, 건설 장비들이 물 흐르듯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은 기존 거푸집 방식으로 한 층을 올리는데 일주일 이상 소요되던 것을 자동 상승 시스템을 도입해 3일에 한 개 층을 올리는 획기적인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외에도 80메가파스칼의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지상 600m 이상 쏟아 올리는 기술, GPS를 이용한 수직도 관리, 첨탑 리프트업 공법 등 삼성물산의 기술은 초고층 건설 기술의 표준이 됐습니다. 결국 삼성물산은 부르즈 칼리파 공사를 통해 전세계 초고층 건축은 삼성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확실한 입지를 다졌는데요. 현재도 삼성물산은 세계의 지붕을 높이는 글로벌 건설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객이 먼저 찾아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실제로 최고 228m, 58층의 높이의 초고층 주상 복합 빌딩 말레이시아 스타 레지던스의 발주처 알파인 리턴사는 삼성물산에 먼저 사업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초고급 주상복합이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짧은 공사기간, 초고층 공사 수행 역량을 검토했을 때 삼성물산이 적임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현재 삼성물산은 290m의 싱가포르 탄종파가 복합빌딩, 462m의 러시아 락타센터, 135m의 몽골 샹그릴라 호텔까지 각 국가의 최고 빌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명실상부 세계의 높이를 바꾸는 주인공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한국은 세계 최고의 건축 기술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일부 건설사에서 최근 여러가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HDC 현산이 광주 서구에 조성 중인 주상복합 아파트 화정 아이파크의 2단지 외벽이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강풍, 부실 시공 관리, 부실, 수직 부재 부족 등 복합적인 설계상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과 몇 개월 전에도 광주 동구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큰 충격을 줬는데요. 대형 건설회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 건설 기술을 가진 한국에서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사고는 한두 가지 원인만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데요.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시 양생 문제, 너무 빨리 제거한 동발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은 제3국 인력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돼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건설안전 관련 법규나 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갖춰져 있지만 이를 제대로 교육하는 곳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잘 갖춰진 건설안전 제도와 법규를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교육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GDP의 15%를 차지하는 경제 기둥으로 건설업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궤를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공 DNA를 장착한 국내 건설사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저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선진 건설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초심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